시청자 여러분, 머니왕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유아선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발 쭉 뻗고 우리 증시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조금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은 사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좀 축소가 됐죠. 따라서 조금은 순매도가 컸고, 따라서 그래도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소폭 오른 강보합권이긴 했지만 시원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코스피 경우에는 주 초에는 지난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서 3,17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글쎄요, 연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내림세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계속해서 경기 소비재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노크를 하는 게 유효한 전략인지, 과연 우리의 맥기형, 황맥기 를 항상 얘기하고 계시는 좋은정보위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머니왕 3부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왕 3부는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송 보시다가 내 종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면 외쳐주시는 겁니다. 도와줘요, 머니맨이라고요. 자, 머니맨께 도와드리고 싶으신, 머니맨이 도와드리고 싶은 여러분께, 자, 여러분의 종목을 저희 쪽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맨이 시원하게 여러분의 고민들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노란톡도 활짝 열려져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링크를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7777번이고요. 이쪽에 QR코드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무방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제를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와 황맥기가 찾아낸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무료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꼭 함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책임질 토요일의 머니왕 3부 지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주 불기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이분과 함께 했으면 더 좋겠죠. 자, 함께 해주실 우리의 머니맨 좋은정보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와요, 머니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이 요즘 보통 많이 힘드시죠? 보통이 아니라 많이 힘드신데 하여튼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심신 지친 걸 좀 잠깐 멀리 하시고요.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제가 또 좋은 팁도 드리고, 또 이제 황미끼가 잡아내는 그 맥점의 비밀까지 여러분께 전수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맥을 잡는 우리 황맥기와 함께 오늘도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면서요. 바로 저희가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너무 좀 쉽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네. 일단 이번 주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주 증시는 계속 어려워요. 사실 만기일 그때 그 전부터도 네. 지난주도 어렵고 이번 주도 좀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정말 예. 재미없는 장세였죠.
뭐 전문가의 저도 힘든 장세였으니 이렇게 개인 투자분은 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 그 증시를 요약한다라면 아무리 힘은 되지만 일단 지수로 봤을 때 하고 그다음에 또 종목별 흐름을 봤을 때 두 가지를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잖아요. 물론 뭐 코스피 150억, 코스닥 200조, 코스피 200억, 코스닥 150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증시에 자꾸 올라오면 누르고 예,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만기일 그런 부담도 있었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다 녹이면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쌍바닥이 나오고 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3월 이후부터 홀수달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3월 달도 여기서 누르면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쭉 올랐죠. 이때도 어김없이 이제 만기일까지 껴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변곡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이때부터 4월 달도 좋았고 5월 달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 5월 달은요. 지금 60일선 여기서 쌍바닥을 짚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참 개인적으로 어제의 흐름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저는 어제 제 코스피가 양선이 나올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또 음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게 조금 좀 꺼직지근하다. 우리 고향말로.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양선을 기대했는데 음선이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도 크게 보게 되면은 역시 지금 박스권에서 쌍바닥 가능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60에서만 훼손하지 않으면 여전히 박스권에서 6월 달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 저점 대비 17%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외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분명해요. 이것도 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나면서 저는 어제 좀 이렇게 음선에 나와도 좀 도지형 쪽도 음선 나오면 좋았는데 아주 끝까지 이렇게 뭐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0.57% 하락을 했는데 이게 좀 안 좋긴 하지만 여기만 훼손하지 않으면 지난번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주봉을 보셔도 저도 이제 나스닥은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뭐 저와 함께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야, 코스닥 여기서 좀 다이어트 해놓고 강세 인팅 정도 만들면 다음 주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기대를 좀 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매크로하게 보게 되면은 월봉이거든요. 월봉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고요. 아까 제가 홀수달은 별로 재미없다고 그랬죠. 5월 달에 여기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제 5월 달도 사실 31일 빼면 다음 주가 마지막 그 거래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선 나면은 6월 달에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 기죽을 필요 없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머, 다음 주가 마지막 5월에 거래할 수 있는 주라고 얘기 들으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빨리 5월의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니까 성장주가 좀 죽지 않을까 싶었는데 글쎄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아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 사실 시소 논리를 우리 조은정 의원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한번 어떤 정점을 갖고 계신지는 들어볼게요. 좀 반대로 가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이제 글로벌에서 금리가 굉장히 기준되는 건 뭐냐면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 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준은 뭐냐면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네. 그다음에 2년하고 10년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있거든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1.75%까지 올랐다가 지금 스테이하고 있어요.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죠? 이제 성장주도 우리가 봐야 된다. 저는 늘 그걸 강조드렸는데 일단 아까 이제 지수를 봐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야 금리가 계속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성장률을 가고 있죠. 좀 청개구리 장세고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종목별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수익 내는 그 비법.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흥분돼 있을 때 어떻게 또 우리가 과열을 시키는지
또 우리가 기죽어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치고 나오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 대 성장주의 로테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의 대세 상승장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장이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대세 상승 기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주만 계속 갈 수도 없는 거고 성장주만 계속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작년에 성장주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늘 출연하면서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성장주라고 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적이 있는데 그건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그럼 이제 금년도라서 금융장세에서 코로나19에서 뭘로 전해지냐면 실적장세로 가요. 그럼 실적장세로 가면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중간 반락이 오고 그때는 성장주가 약간 눌림을 주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경기 민감주가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2박 3일을 못 잡는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거의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땠죠? 현대제철이라든가 세아제강, 철강제, 또 풍산금속 많이 올라오니까 매스컴에 온통 나왔던 것들이 뭐죠? 바로 원자재였습니다. 뭐 원자재 뭐 유가 100달러까지 한다 막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저는 약간 반대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 현대제철 차트를 보면서 제가 투자의 팁까지 말씀드릴게요. 봐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경기 민감 포스코도 그렇고 포스코는 이제 거기는 뭐 성장주까지 포함되니까 뺐어요. 현대제철 같은 거 선제적 의미를 갖죠. 자, 어느 때 사신 분들이 가장 수익이 많을까요? 이때 회자가 됐습니까? 회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저점에 사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줬지만 매스컴에서 회자가 되면서 여기서 야 이제 성장주는 갔어. 경기 민감주만 좋아. 양봉 5개 나오니까 흥분하거든요. 이때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9만 6, 7천 때 산 거 똑같거든요.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이 15% 빠졌어요. 얼마나 그 힘드신 구간입니까? 세아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아제강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어느 때 사신 분들이 유의하냐? 이렇게 횡보할 때 그러면서 이것은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또 이것도 막 여기저기서 환호성을 하면서 이제 뭐 세아제강, 세아베스 딜 얘기 나올 때 신화보로 주가는 18%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반면에 그 상징적으로 이제 IT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성장주가 되잖아요. 실리콘옥스는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렇게 저점 대비 지금 9만 원대에서 거의 12만 원 트라이하고 있거든요. 20%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자, 또 TCK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또 이제 많이 오르니까 이때 환호성을 질릅니다. 내리죠. 여기서부터 또 신압으로 이렇게 오르죠. TCK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2차 전지 분리막을 하는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온통 뭐가 있었죠? 예, 공모주 광풍이 열면서 뭐 너나나나 하면서 뭐 따상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도 저 밸류에이션은 보면 한 18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개탑은 22만 원까지 하니까 어김없이 내리죠. 그런데 지금 반면 어떻습니까? 이 내린 다음에 확 믿게 포착한 게 오음도에 포착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두 가지 그 팁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대중과 멀어져라. 너무 군중심리 쏠리면서 좀 벗어나서 그들이 아닌 길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걸 찾아내는 게 뭐냐? 황맥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럼 좋은 종목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에도 좀 개별 장세들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은중 위원님,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네, 좀 이제 궁금한데.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예. 참 지금 장이 너무 까다로워서 저도 예단하기 너무 힘들어요. 까다로워요, 정말.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아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투자의 팁 겸해서 차트를 통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노려야 될 건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해야 될 건지 그걸 한번 상기하시면서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물론 이제 5월 달까지 다음 주도 횡보하면서 지수는 박스권 쪽한테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종목 장세는 여전히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시주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종목 장세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결국 개별 종목 장세에서 그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실히 거치면서 바닥을 다진 종목들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신기주가 그렇게 될 텐데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있어요. 봐요.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게 뭐냐면 SKI 테크놀로지가 그 공모에서 흥행하면서 이렇게 내려다가 다시 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새내기 두 종목이
아주 멋지게 상승을 가고 있어요. 샘 CNS인데 이 엑시콘 자회사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공모가가 6,500원짜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이제 SK 옛날에 SKI 테크놀로지 보니까 이건 아닌 게벼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공모가에 얘니까 뭐 급등이 나왔어요. 저점 대비 한 뭐 70%, 65%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참 이것도 제가 눈여겨보다가 못 잡은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거 이거 하고 그런데 또 삼양전자 자회사 삼양 SAC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뭐 온도라든가 습도 그다음 미세먼지 그 센서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은 제가 의외예요. 공모가가 이거 뭐 11,0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뭐냐면은 그동안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나면서 일부 수급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코스닥 신규 상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노리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를 잘 보자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더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얻어갈 수 있는 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 핫했던 종목들 가운데 황매끼가 미리미리 좀 포착을 했었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네. 뭘 보면 좋을까요, 먼저? 네. 장이 너무 어려웠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황매끼는 간간히 해냈습니다. 그럼요, 열일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먼저 보면 좋을지. 예. 제가 봤을 때는 레고캠 바이오가 어떻게 아시네요? 그럼요. 예. 이게 누누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나쁘지 않았어요? 예,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레고캠 바이오는 차트를 통해서 5월 17일 날 황매끼에서 포착한 겁니다. 5월 17일 날 뭐냐면은 여기였거든요. 예? 5월 17일. 그러니까 5월 16일 날 포착해서 17일 날 공략한 건데 좀 내렸어요. 이때 다 내렸잖아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고. 그러다가 여기서 또 한번 시프트가 나오면서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잡으면 물론 좀 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많이 나시고 수익이 못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 오르는 것만 목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것들을 내가 저 종목을 안 놓고 있으면 바보 같아 라고 하면서 이때 막 추격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도 이게 자리가 좋게 보였는데 안 좋은 악성 루머가 나오면서 내렸지만 이때부터 달리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을 다졌죠? 그러면서 황매끼에 포착해서 내렸다가 결국 지금 코스닥 주봉 보면 음선이었잖아요. 음선이었는데도 이 종목은 그래도 수익을 드렸다. 한 7% 정도 수익이 났고 그다음 두 번째 클리오가 있습니다. 클리오는 참 이 기가 막힌 맥주입니다. 보세요. 이게 클리오가 황매끼에 포착한 게 여기입니다. 1, 2, 3, 3범주의 쌍둥이 패턴 음선 거래를 감소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지금까지 리프트가 나면서 갭 상승해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매수가 그러니까 여기 시초가예요. 황매끼는 저점 아니고 시초가입니다. 시초가에서 7% 정도 수익을 드렸다. 그 다음에 또 한국 N컴퍼니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자료를 보실래요? 이게 언제냐면은 바로 5월 18일 날입니다. 쌍둥이 패턴 나오고 여기서 3스타 나오고 요것도 안 좋은 양에서 양선 나오면서 대략 많지는 않지만 안 좋은 5% 정도 수익을 안겨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SKI 테크놀로지 황매끼 포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음봉 5개. 이거 이제 아니다 라고 그분들께서 달아날 때 황매끼는 포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해서 이것도 대략 5%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TV가 있잖아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맥점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음도죠? 눌림이었죠. 많이 올라 종목다 눌림에서 매수해서 이것도 한 7% 정도 수익이 났고 좀 이게 잡기는 어렵겠지만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것도 황매끼가 포착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언제냐면은 5월 18일이거든요. 포착해서 이것도 급등해서 대략 한 16% 정도 수익이 났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이유비를 찾겠습니까? 다만 황매끼가 이런 맥점에서 잡아드렸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매끼가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가 봤더니 이게 지수가 빠져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 맥점을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계속해서 황매끼라는 단어가 들리는데 황매끼가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고민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조은정 의원님. 네.
이제 제가 누누이 질문을 드려가지고 황맥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애청자분들 다 아시는데 네.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맞아요. 계실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근데 좀 촉이 빠르신 분들은 딱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냐면 황맥기란 보셨죠? 높이 매수합니까? 안 아니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요. 한때는 급등주 많이 매매를 해봤어요. 뭐 돌파양봉, 장대양봉, 적산병 이미 그런 것들은 많이 오른 다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수익도 나더라고요. 10종목 중에 3종목 정도 수익 나더라고요. 그럼 확률적으로 야 그런 종목들하면 실패 확률이 70%고 내가 스킬퍼가 아니고 선수가 아니라면 그런 종목들을 잘못해서 낭패보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안하는 게 바로 황맥기 시스템인데요. 황금 맥점 추직거래서 이건 뭐냐면 장이 끝나면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잡아내는 그 막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제 스스로 막강해서 죄송하지만 제 인생 역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리스크가 크지 않고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식 어렵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게 좋아요. 자, 주식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핵심 3요소가 뭐였죠? 이따도 제가 기법 강의 해드리겠지만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거기에다가 그랜빌 법칙이 기가 막히게 쓰이는 맥점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빌 법칙을 이용해서 거기는 관세의 법칙과 회계의 본능이 들어간다. 거기다가 보조 지표 살짝 하나만 더 얹으면 됩니다. 변동성 지표를 잘 잡아내는 게 뭐냐면 스타캐스틱입니다. 이것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저점 맥점을 잘 잡아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황맥기를 요약하자면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잘 잡는 그 맥점을 추적하는 거 더하기 인생 역전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본인의 경험담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그 3요소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 황맥기의 눈을 또 가질 수 있는 방법들 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번까지 뭘 했죠, 우리가? 그랜빌 했었고. 그랜빌 했었고, 캔들부터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응용표현을 들어가고 있는데, 맞아요. 예, 오늘은 바로, 지난번에 추세 분석 했었어요. 예. 예, 오늘은 뭘 하냐면은, 패턴 분석을 합니다. 패턴? 네, 패턴. 오, 패턴이 추세와 있는 패턴은 거잖아요. 다른 거죠? 예, 좀 틀려요. 근데, 거의 그 대동소이한 개념을 보면 되는데, 네네. 패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패턴 같은 경우는 중기 투자자. 중기. 길게 보면서 어떤 기술적으로 패턴을 그려가는지 그걸 분석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오, 네네. 예. 그럼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 자, 패턴은 반전형 패턴이 있습니다. 뭐 이따 말씀드린 지속형 패턴이 있고 다 있는데 반전형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주가가 일정한 그 모양을 그리다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소위 말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반전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머리 어깨형, 헤드 앤 숄더, 예, 이걸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추세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주가가 추세선 딱 그려보면 쉽게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쫙 하단부를 이어서 그런 게 이게 상승 추세선 주 추세선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걸 막고 이제 진폭이 있으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올라가죠. 그러면서 맨 위에서 머리에서 형성되는 것들이 그때는 슈팅이 나와요. 이때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선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레우켄 바이오처럼 특별한 어떤 악성 루머가 아니고 그렇다면 거의 여기서 꼭지를 찍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가만 보세요. 여기서 이제 왼쪽 어깨가 되고 여기서 이제 머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주가가 내려요. 내려오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또 한 번 이 목 근처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밑으로 처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이제 주 추세선을 그려보면 약간 올랐다가 이게 소위 페인팅이거든요. 우리가 뭐냐면은 하락 ABC 파동을 얘기할 때 하락 A, 반등 B, 하락 C 파동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주 추세선을 이게 이제 이때는 지지선이 됐고 반등이 나올 때 이거 저항선이 되거든요. 여기서 못 죽고 흘러내릴 때 우리가 실험할 때 들었다 맺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못 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하락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맨 위에가 머리, 그 다음에 양쪽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래서 이것을 헤드앤숄더형 머리 역경이라고 그러고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위에서 물을 부으면 물이 흘러내리죠. 주가도 똑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해서 한번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삼성전자가 이런 패턴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상승답 이게 상승수의 주 추세선이죠. 그 다음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면 쫙 내리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딱 말씀드렸지만 살짝 속임수 페인팅이 나왔다가 이때부터 급락이 나오죠. 이게 하락 10파동을 완성한 다음에는 그다음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반전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도 반전형에서 아까는 뭐였죠? 머리 어깨형이었죠. 지금은 뭐냐면은 그 바뀐 거 머리 어깨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아까 보면 하락했죠. 하락 추세 주추세에서 올라가면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락 A, B, C 파동이 완성된 다음에 이게 이제 하락 추세 주추세선이거든요. 이것을 돌파해 놓으면 이게 또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요. 또 여기 전고점에서 살짝 누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번 이게 파동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것이 여기서 이걸 딱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역전된 이게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 어깨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돌파하면 상승으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나오죠. 아까도 제가 이제 하락 10파동을 말씀드렸는데 하락 A 올라다가 이것도 맞고 떨어지죠. 이게 하락 추세선이에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쌍바닥 치고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로 가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의 과거의 차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죠. 3중 천정, 2중 천정, 3종 바닥, 2종 바닥, 쌍바닥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이것이 3중 천정이 뭐냐면은 제가 가끔 그 일본 이론 사케다 전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케다에서 3공이라고 표시를 해요. 위에서 하늘 공자 위에서 그러니까 세 개의 공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3중 천정이에요. 이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앤숄더형이 조금 여기서 이제 반전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왼쪽 어깨가 헤드앤숄더 내렸는데 이 머리랑 다 똑같이 3개의 그 고점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3개의 공을 만들고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이때부터는 또 하락 10파도에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 가끔 종목 진단할 때 이게 싼 고점에서는 무조건 일부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중 바닥은 또 반대죠. 예, 밑에서 3천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3천을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1, 2, 3, 세 개의 버튼을 만들면서 전고점 돌파하니까 새로운 상승 채널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을 잘 이용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수익 전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나요? 도와줘요 머니맨이라고 외쳐주십시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먼저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2월 17일 날 이마트를 18만 6천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예, 18만 6천 그때부터 원. 시작해서 한 번도 오르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언제쯤이면 올라올 수 있을까, 올해 안에는 올라올까 이런 고민 때문에 예. 사실 너무너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부탁드려 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진심의 상담이 느껴져요. 근데 18만 6천 원에 들어가셨을 때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90%예요. 비중이 진짜 거의 많으시네요. 100%에 제가 처음 그때 첫
주식이거든요. 아무거나 뭐 손절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봉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조금 이마트?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이마트가 괜찮아진다. 이마트에 사람들이 많다. 20만 원까지 간다. 그 네가 그 집 살라고 가지고 있던 돈을 여기 투자하면 뭐 금방 그건 된다고 옆에서 지인이 얘기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떨어져서 지금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렇군요. 2월 17일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주린이시네요. 자, 그러면 2월 17일인가 지금 몇 달이나 지나가지고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근처까지. 그렇죠. 3개월 동안 이게 밥을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외쳐볼게요. 도와줘요 머니맨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도와줘요 매니맨. 네, 제발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이제 그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사모님 같으신데요. 네. 일단 종목 접근은 나쁘지 않아요. 종목 접근은 왜냐면 우량한 종목이었거든요. 네. 예, 저도 이마트 굉장히 좋게 봐요. 근데 종목 접근 종목은 나쁘지 않은데 자리가 좀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18만 원대 매수해서 20만 원이면 뭐 10%면 적지는 않지만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오른 다음에 했어요. 자, 지금 이마트 제가 한번 월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게 월간 차트예요. 97,000원짜리가 18만 원까지 갔죠. 예. 그러면 18만 원 더블 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대형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점 대비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중소형주 특별한 이슈가 있는 그런 테마 외에는 대형주에서 저점 대비 100% 올라오면 그때부터 경계 모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계 모드를 하는 게 맞고 한 뭐 얼마 안 되셨으니까 뭐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8만 원대 했으면 여기 쌍고점이에요. 아까 우리 좀 전에 쌍고점 배우셨죠? 네, 쌍고점에서 계속 흘러내려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내리느냐? 이마트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베이 인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베이를 인수했을 때 거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베이를 지금 인수해서 그만큼 캐시커가 많이 창출될 것이냐? 시장에서는 거의 대도 캐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사모님 처음이시니까 지금은 매도는 아닙니다. 매도가 아니시고 다만 이것들은 지금 역배열은 이제 초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과매도권에 적용은 분명한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글쎄 몇 년 동안 보시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거 이 저항이 대략 얼마였냐면요. 17만 원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17만 원대는 굉장히 큰 저항이거든요. 매물벽 저항도 있고 18만 원대도 매물벽 저항도 많아요. 그러니까 17만 원에서 18만 원대 되면은 한번 정리하시고 또 저점이 많이 오르니까 다시 한번 저점 노리시는 전략이 좋겠다. 다소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 오게 되면 야 내가 산 게 18만 몇천 원이야. 꼭 난 기어이 복수하고 말까 그게 아니고요. 주식은요 카멜레온처럼 항상 우리 대응의 전략 그 전략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종목이요 그렇게 막 급등할 소재는 지금 현재로서 많아 보이지 않아요. 예. 네. 그러면 이걸 선생님 그 말씀은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느 정도만 오면은 팔아란 말씀이에요. 네.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 예, 힘내시고요. 네, 파이팅입니다. 선생님 한마디만. 그럼 이게 만일 1년, 2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참 주식이라는 건요. 1년까지 보십니까? 예. 1년까지 보시면 20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럼 기다릴 수 있어요.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식이랑 근데 그 카멜레온처럼 유연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마트를 사가지고 고생해서 1년 동안 본전 찾느냐? 예?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했지만 다른 종목들 좀 탄력적이고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수익을 낼 것이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꼭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네, 고맙습니다. 예, 식사도 꼭 챙겨 드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풀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전화도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그 DLENC고요. DLENC 13만 200원이고요. 13만 200원이요. 12%요. 12% 13만 200원. 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좀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게,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갖고 와도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도와줘요, 머니맨이라고 바로 외쳐볼게요. 도와주세요, 머니맨.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장도 어려운데 수익 구간이신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DLENC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림건설인가요? 대림산업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기업 분할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건설하고 ENC하고 나눠서 이제 가고 있는데 13만 원대 초반에 잘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네. 건설 업황 자체가 괜찮고요. 저는 이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종목은요, 들고 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큰 종목 한번 단타보다는 길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월봉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월봉이에요. 그러면 이제 5월달 어떤 모습을 보였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아직 소위 말해서 발사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들고 가시면서 이제 14만 원대 맛을 보고 좀 내리니까 또 속상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뭐 비중은 또 많지 않으니까요. 적절하시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략 14만 4천 원대, 3천 원대면 바로 정고점입니다. 아까 우리 정고점 그 저항 배우셨죠? 네네. 선생님? 그러니까 계신가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서 예. 14만 원 이상에서는 14만 원대 잡으니까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근데 지금 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이 종목뿐만 아니고요. 대부분이 어제 다 음선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지금 위치는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예요. 상승으로 돌릴 것인지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또 여기 뭐 밴드 하단이라든가 또는 또 이게 61선까지 내려올 것인가 이게 한번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내린다 하더라도 다시 리바운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에서 뭐 비중 많지 않으시니까 큰 부담 없잖아요. 하여튼 14만 3, 4천 원대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하고 추세 관찰하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큰 수익 얻으시길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자로 도착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유화부터 살펴볼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38만 7천 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8%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자, 대한유화가 지금 얼마인지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말이 바로 보입니다. 27만 1천 원에 대한유화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말이 저도 나오는데요. 위원님. 아유,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38만 7천원 이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틀리는 종목 나오지만 저는 참 이런 데서는 조금 상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답답하셨던데 죄송하고요. 30만 원 정도 가면은 30만 원에서 한 32, 3만 원대는 여기서는 또 한번 저항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이런 뭐 유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화학 다 거의 동일한 맥락인데요. 제가 금호석유를 30만 원 갈 것이다 해서 10만 6천에 정확히 그래 공략한 거거든요. 근데 29만 8천 원 찍고 좀 밀리고 있어요. 29만 8,500원 찍고 이것도 좀 그런 맥락을 보는데 이것도 이제 이미 싼 고점이고요. 반등 나올 때 한 30만 원 이상에서는 일부 물량 축소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물량 축소해보자라고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추가적으로 우리 좋은정보위원님 만나볼 수 있는 창구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창구 잘 이용하셔서 더 큰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잘 포착해낼 수 있을까요? 자, 그 황매키의 시선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둥근해가 머니왕에 떴습니다. 주식 걱정에 주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머니왕 1, 2, 3. 홍주원의 원포인트 레슨부터 박진섭의 하데쿨 이슈 집중해보 머니왕 1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익 강의 위클리 이코노미 머니왕 2부. 도와줘요 황매기
종목 상담부터 황매끼 포착 종목까지 머니왕 3부. 주식 정보의 모든 것 머니왕에서. Moneyman. Moneyman.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 고를 수 있는 황매끼의 시선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 황매끼에 포착해서 아주 많은 수익들을 드린 종목들을 말씀드릴게요. 예. 3월 이후부터요, 엊그제까지 그 황매끼에 포착해서 수익난 종목들이 적게는 70%에서 500%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점들을 어떻게 황매끼에 포착했는지 매매가 힘드셨던 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TNL 바이오팹입니다. 일단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이때만 하더라도 대부분들이 작년에 알토지도 그랬어요. 바이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황매끼는 저점 맥점을 잘 잡는다고 그랬죠? 예, 바로 황매끼에 포착한 맥점이 여기였는데 이 한번 자리를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이게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근데 이럴 때 또 안 사셔요. 이럴 때 매수하십시오. 내용 있는 종목 이럴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안 사십니다. 뭐만 보이죠? 늘 오르는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면 고점이에요. 팔고 나면 저점이에요. 늘 그런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어디됐든 어때요? 포착해갖고 190% 상승해서 멋진 수익을 안겨드렸네요. 자, 두 번째. 또 이제 우리가 볼 때 지니뮤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KT하고 지니뮤직을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어요. KT는 결국 기업 변실을 가져온다. 어디요? 미디어 콘텐츠 쪽, 그 다음에 금융 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지니는 바로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가기 위한, KT에 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부 역할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지니뮤직을 한 게 언제냐면은 긴 시간도 아니에요. 바로 3월달 포착을 해서 이것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8%나 상승했습니다. 뭐 시간이 없는 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HSD 엔진이 있습니다. HSD 엔진은 지난번 AI 대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해사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중 엔진, LNG 추진선을 쓴다. 그러면 과거에 두산 엔진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맨이 1등이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탑픽은 이거다. 바로 이걸 노려서 황매끼가 잡은 게 바로 최저점이었죠. 그러니까 음봉을 이렇게 주고 딱 이럴 때 윗선 밑거리 패턴 황매끼를 잡는 전략 2인데 여기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와서 얼마 정도요? 80%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배철강이 있습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NIST라고 문배철강, 그 황매끼에서 포착을 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3월 8일 날, 3월 달이었죠? 이게 지금 날짜가 안 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포착을 해서 이때부터 조금 횡보하다가 여전히 또 급등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황매끼에 포착한 자리가 어디죠? 많이 올랐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한번 눈에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성화학이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여러분들 이것도 완전 저점입니다. 3월 15일 날 황매끼가 포착했습니다. 자, 3월 달이면 그래서 이때부터 또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안겨드렸다. 자, 여기서 명시해볼 게 뭐냐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야, 황매끼가 이 구간 잡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 여기서 잡으면 수익이 날 것인가 손실하셔요. 그걸 반추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뭐 신원 우선주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황매끼가 잘 잡아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17일 황매끼가 포착해서 좀 횡보하다가 이것도 슈팅이 나오면서 어찌됐든 160% 수익을 안겨드렸다. 그 다음에 쇼스틸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저점에서 황매끼가 포착 3월 17일입니다. 포착해서 좀 급등이 나오면서 111%나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연제약이 있습니다.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엊그제 이제 또 한번 슈팅이 나왔죠. 이게 이제 그 mRNA 그걸 갖고 급등이 나왔는데 황매끼가 포착한 것은 언제냐면은 아주 3월 19일 날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4월 달 30일 포착해가지고 이 근처에서 그 다음에서 좀 횡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왜 실패를 하고 왜 계좌 손실이 나는 거죠? 고점에 사서
돈을 잃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이 나는 거죠. 근데 황미끼는 그 마음만 조금만 다스리고 저점에 잡아놓고 포트 비중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시면 계란은 바구니에 나눠 담으라고 그러잖아요. 크게 빠지지를 않아요. 워렌 버핏 그 투자의 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투자의 제일 덕목은 뭐냐?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서 아무리 방송에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야, 많이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오른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저 종목을 안 사면 나 바보 같고 나만 소외되고 그러니까 뒤늦게 가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점에 샀는데 얼마나 빠질까요? 근데 이걸 못 참고 늘 그렇잖아요. 남의 아들이 더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남의 그 친구가 더 이뻐 보이고, 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 종목만 계속 따라가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점에 잡아놓으면 조금 더디더라도 내용이 있으면 결국 이렇게 때가 되면 슈팅이 나온다. 바로 이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P&H 테크입니다. 이건 제가요, 생생한 경험이에요. 저희 이제 보면 무료 톡방도 나오죠? 여기에서, 야, 이거 지금 34,000원 뜬 종목이고, 코넥스가 4만 원 뜬 종목이에요. 소부장에서 내용도 좋은 회사예요. 일시적인 수급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는. 근데 황미끼가 몇 번이나 포착이 됐어요. 왜냐면 음선 3개부터 몇 번 포착이 됐었는데, 이때 이 찰나를 못 찾고, 2박 3일을 못 찾고 달아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내리니까 저한테 컴플레인하고 야, 제가 지하실로 빠지는 종목 사라고 그러네? 그럽니다. 누가요? 그들이.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요거 따블났습니다. 따블났어요. 그 따블나는 종목을 조금 그 답답함을 못 참고 달아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또 어마무시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노로홀딩스 우선주입니다. 물론 장이 안 좋아서 틈새 시하러 가겠지만 황미끼가 기가 막히게 적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구간에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상한가 할 때 내가 저 상 못 잡으면은 바보 같고 상따 해지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황미끼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때요? 눌림에서 그들이 손절했을 때 딱 들어갑니다. 음선에서 해서 럭키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540%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70%에서 500% 나온 종목들이 지금 질비하다가 다 아시겠죠? 이게 황미끼의 매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종목이 조금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원풍이 했는데요. 지난주 한 거 크게 내렸나요? 안 내렸어요. 내용 좋아요. 이것도 지금 상승의 눌림이고 언젠가는 한번 7, 8초로는 틀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시 드릴게요. 빠졌을 때 크게 내리지 않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투자를 할 때요. 돌다리도 두들려서 걷는 것처럼 일단은 내가 잃지 않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맥점 잡는 거, 그런 종목들 어떻게 했냐? 이따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초보 주린이 분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손실에서 벗어나서 계좌를 살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이 좋은 정보 황미끼 전문가 여러분께 다 전수해 드릴 테니까 무방에 꼭 참여하시고, 그러면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를 위해서 종목이 어떤 게 있느냐. 이미 황미끼가 포착했지만 아직 상승이 여력이 남아있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왜 황미끼가 포착했고 기업 내용은 뭐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그건 제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세요. 또 오늘은 날씨도 좀 덥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시원한 스벅 커피까지 여러분께 선물 드릴 겁니다. 오늘 커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무료 방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또 너무 궁금해지는 게 SKIT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이제 들어가도 되는 포인트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무방으로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 12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빨간색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오시면요, 다양한 전략들 이야기 나눠볼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창구를 통해서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는 7777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번 한 주 힘드셨겠지만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우리가 또 수익기에
많이 찾아서 성투한 자세로서 저희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머니왕 3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